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십성 중의 인성은 여러 의미로 표현할 수 있죠. 대인관계에서는 약속이나 계약, 안정성을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감이나 용기, 긍정성, 계획성, 배움을 말하며 육친으로는 어머니에 해당합니다. 인성의 글자는 도움을 받는 것에 매우 가까운데요. 실제로 무인성 사주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많고, 무관성 사주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는 했지만 무관성보다 더욱더 자유로운 영혼이 사실은 무인성 사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인성 사주의 특징에 이어 무인성의 인성운이 올 때를 살펴봅니다. 무관성과 무인성의 자유로움이 비슷해 보이지만 무관성의 자유로움과는 좀 다르지요. 인성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약속하는 것이라면 무인성은 그런 것이 좀 약하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바라보며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성이 무관성이라면 일단 자유로운 영혼 순위 중에서 최고라고 보면 되지요. 이 구조는 비식재로만 구성된 사주인데요. 이런 성향은 조직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식상을 주로 쓰는 구성이라면 식상을 누르는 인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 위주로 생각하게 되죠. 식상의 가장 큰 단점은 금방 질린다는 것과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인성이 조절해주면 좋겠지만 무인성은 조절해줄 인자가 없는 것이니까 식상은 더욱더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성은 대체로 안정감이 약하다는 느낌이죠. 무인성의 식재만 강하다면 안정감은커녕 여유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인성 사주와는 약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인성이 맨날 약속을 어기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당장 급한 일이나 오늘까지 처리할 일은 잘 끝마치기도 하고, 또 오늘 중에 약속 잡는 일은 잘 이루어지는데요. 즉 오늘 외에 며칠까지 끝내야 하는 것들은 기간이 남을수록 중간에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하지요. 이들이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게 아니며, 더구나 됨됨이나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고 약하지는 않지만 유독 약속이나 해야 할 걸 종종 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주가 무인성일 가능성이 높지요. 나와의 약속을 잘 잊는 사람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타고난 성향이 자주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정 관리나 약속, 계약 관리를 의식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성이라는 글자 자체가 도움, 인정, 용기이고 또 육친으로는 어머니에 해당하지요. 무인성은 이런 성향이 없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잘 느껴지질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대인 관계로 보면 내가 인정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티가 잘 안 나거나 체감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만사항을 말하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남에 의하거나 상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체감이 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무인성은 결핍에 초점을 맞춰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무인성은 스스로 성취하고 이뤄내야 하는 사주인데요. 인성만 없을 뿐 다른 글자들이 주된 역할을 해서 그 글자들로 인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편 인성과는 도움을 많이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무인성보다는 도움을 많이 받지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
어떤 사주이든 완벽한 사주는 없는데요. 그 결핍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타고난 걸 완전히 바꿀 수 없다면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타고난 기운을 더욱더 살려 내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국에 없는 기운이 운에서 들어오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 있지요. 사람이 대륙간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의 기후와 문화를 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머리로는 느끼지만 몸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뜨거운 열대에 살던 사람이 추운 한대를 만났다면 몸은 견디기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무인성 사주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인성운이 들어온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많을 겁니다. 일단 나를 생하는 기운이 오는 것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인기가 많아지거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겠죠. 하지만 인성은 식상을 극함으로 활동성이 줄어들고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조정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생각이 많죠. 그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올라 마음이 소란하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상황이 많아지므로 신중함은 늘어나지만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인성이 인성운을 잘못 사용한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하거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요. 인성은 휴식과 힐링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인성운이 왔음에도 휴식하지 않으면 진짜 휴식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인성이 인성을 만났을 때 내면의 성향이 튀어올라 괴로울 수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며 억울했던 일이나 힘들었던 날들이 마구마구 솟아오를 겁니다. 무인성이 인성운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인성에게 인성운은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명조는 묘월에 태어난 기축일주의 여명으로 편관격 사주인데요. 묘월은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적당한 수화가 필요하고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인성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연월지 묘신이라는 원진 암합을 하는데요. 원진 암합은 교육이나 예체능 방향으로 진로를 보이고 또 지지에 상관이 있어 나의 길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주입니다. 무인성인 사주가 정말 공부도 못하고 공부와는 인연이 없을까요? 공부를 나타내는 인자는 인성인데요. 사실 인성 말고도 봐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예체능 계열로 진로를 정했다면 진로는 무난히 열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진로를 택했다면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월간 을목이 나의 남편성을 나타내지요. 이 을목이 운동성이 있어 괜찮아 보이지만 확실한 재주운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전문직 남편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도 직업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젊어서 월간의 을목을 따라갔다면 나중에는 시간의 을목을 따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재성이 붙어 있는 자리이고 목이 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직업이나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